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계량경제학이라는 아주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아주 단단하고 중요한 주춧돌부터 놓아야겠죠? 오늘 스탁앤 왓슨 교과서 2장에서는 바로 그 주춧돌, 확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해답이 바로 확률이라는 아주 강력한 언어에 숨어 있습니다. 이 확률이란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떤 패턴을 읽어내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첫걸음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확률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다음 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떨지, 심지어는 당장 내가 점심에 뭘 먹을지까지도요. 경제 데이터라는 건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담고 있어요.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언어가 바로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량 분석의 첫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바로 확률 변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X다, Y다 이렇게 부를 녀석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동전 던지기 같은 무작위적인 결과에다가 숫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이라고 우리가 약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면, 뒷면 같은 글자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숫자로 바꿔줘야 우리가 수학적으로 뭘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확률 변수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값이 0, 1, 2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요. 또 키나 온도처럼 170.1cm, 170.11cm 이렇게 값이 쭉 이어지는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이 두 녀석을 분석하는 수학적인 방법이 살짝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일단 개념 잡기 쉬운 요 이산 확률 변수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무작위 결과에 숫자를 붙이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 각각의 숫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대체 얼마나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확률 분포입니다. 이걸 말이죠, 어떤 무작위 사건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몇 %인지, 그 모든 정보를 싹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가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그 정체를 완벽하게 담고 있는 정보 꾸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만 하니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교과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확 와닿을 거예요. 자,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를 한번 보세요. 하루 동안 네트워크의 장애가 몇 번이나 날까? 이 횟수를 확률 변수 M이라고 뒀네요. 이 표를 보면 M이 가질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장애가 0번부터 4번까지 날 경우랑 각각의 확률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확률들을 싹 다 더하면 당연히 1, 즉 100%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 있는 숫자들을 그래프로 옮기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한눈에 확 들어오죠? 장애가 한 번도 안 나는, 즉 0회에 해당하는 막대기가 압도적으로 높이 솟아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그냥 숫자만 쳐다볼 때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어떤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어떤 일이 드물게 일어나는지를 확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딱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80%의 확률로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가 생기는 건 꽤나 드문 사건이다 라는 걸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정확히 딱 두 번만 장애가 날 확률은 얼마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게 궁금하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표에서 M이 2일 때의 확률값을 찾으면 끝입니다. 0.06, 그러니까 6%네요. 보세요. 확률 분포가 있으니까 막연한 감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딱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장애가 최대 한 번 발생할 확률은 얼마일까? 같은 질문이요. 이런 식으로 이하의 모든 경우를 다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누적 확률 분포라는 겁니다. 계산은요, 정말 쉬워요. 자,
1의 이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장애가 한 번도 안 나거나 0회, 아니면 딱 한 번 나는 경우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0번 일어날 확률 80%에다가 1번 일어날 확률 10%를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90%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이 네트워크가 하루에 장애를 한 번 이하로 겪을 확률이 무려 90%나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경우를 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가장 단순하지만 진짜 중요한 확률 분포를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베르노이 분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전 던지기처럼 결과가 성공 아니면 실패 딱 두 가지로만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근데 이게 대출을 갚았다, 못 갚았다, 투표를 했다, 안 했다처럼 수많은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쓰이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벽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G가 1일 확률을 우리가 P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면요. 실패할 확률, 즉 G가 0일 확률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1 빼기 P가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결과는 둘 중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확률을 더하면 무조건 1, 즉 100%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정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시간을 썼을까요? 좀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회귀 분석 같은 그런 엄청나게 강력한 분석 도구들이 전부 다 이 확률이라는 개념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소득이 얼마나 오를까? 이런 걸 분석할 때요. 그 얼마나에 담겨있는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확률 분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확률 분포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앞으로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이걸로 기대값,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걸 계산해 볼 거고요. 또 분산, 그러니까 결과가 얼마나 들쭉날쭉할까? 이런 불확실성의 크기도 재볼 겁니다. 바로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다음 장에서 만나게 될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계량경제학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이 힘든 여정을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그 여정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발걸음을 저와 함께 내디딘 겁니다.